90대 현역 의사의 매일 5분으로 관절 통증 해결하는 건강 비밀 노년층 관절 케어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관절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드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90대가 된 저는 여전히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주말에는 골프도 즐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건강의 비밀을 물어보십니다. 특별한 약초? 비싼 영양제? 복잡한 운동법? 아닙니다. 제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신체 내부의 특정 부위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든 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손주들과 뛰어놀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도 포기합니다. 가끔은 내일 아침에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인체는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중 몇몇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의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4가지 부위 관리법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해도 신체 기능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그 4가지 부위는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위생 차원을 넘어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된 곳입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5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4부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 주름, 백발, 관절통을 나이 들면 불가피한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60년 의학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신체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발, 매일 수만 보를 걷게 해주는 이 소중한 신체 부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에 78세 박영자님이 찾아왔을 때 그는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굳은 살이 깊게 박히고 건조한 피부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으로 인해 염증이 생긴 상태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관리요? 그냥 씻기만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발을 단순히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고, 이는 모두 우리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이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죠. 저는 의대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에 있는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발 관리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에 30분간 담그기.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0분간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물에 한 줌의 소금을 넣도록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죠.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발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다리의 붓기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78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20년간 고생하던 불면증을 극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는데 일주일 만에 달라지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내장 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의 발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마사지 덕분에 15년간 고생하던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이 부분을 매일 5분씩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세척 후 완전히 건조하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이곳에 피부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82세 김우철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 무좀으로 시작된 감염이 심해져 결국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회복했지만 그가 평소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네 번째, 보습 크림과 미끄럼 방지 신발 사용하기.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발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 후 바디 로션이나 전용 풋 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또한 집 안에서도 반드시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70대 이상이 되면
적절한 신발 착용만으로도 발과 무릎 통증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김우철님은 이 4가지 관리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박사님 기적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발 관리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겨드랑이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면역력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여러분, 겨드랑이가 단순한 땀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60년간의 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센터입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계절마다 찾아오는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했습니다. 봄, 가을마다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죠. 박사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생제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나 싶어요. 제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피부가 자극받아 붉어져 있었고 땀샘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림프절도 약간 붓고 단단해져 있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핵심 부분으로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로 생각합니다. 강한 향수가 든 데오드란트를 뿌리고 땀이 나지 않게 땀샘을 막는 데 집중하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를 인공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비누는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파괴합니다. 저는 60년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만 사용해 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적신 후 순한 비누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아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녹차 성분이 함유된 비누나 코코넛 오일 비누를 추천합니다. 이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향균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여 세균 번식 방지하기.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 보라고 권합니다. 물론 차가운 바람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가 완전히 건조되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 사용하기.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든 데오드란트는 피하세요. 이런 성분들은 땀샘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림프절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자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왔습니다.
냄새를 제거하면서도 땀샘은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해주죠. 또 다른 방법은 사과 사이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겨드랑이에 바르는 것입니다. 약간의 식초 냄새는 금방 사라지고 피부의 pH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줍니다. 네 번째, 아침 2분 림프 마사지로 순환 촉진하기.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2분만 투자하세요.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는 림프의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시스템의 핵심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면역력 강화와 독소 배출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허벅지 안쪽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혈액순환과 간 건강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바로 그 부위, 서해부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건강 상태는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대퇴동맥과 정맥, 서해부, 림프절 등 중요한 순환계 구조물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부종, 정맥류,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간경락이 지나가는 곳으로 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허벅지 안쪽의 림프 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독소가 쌓이며 결국 만성 피로와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허벅지 안쪽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져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하죠.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신 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강한 화학 성분의 바디워시는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목욕용 스폰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긴 막대에 감아 사용하는 방법을 환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허벅지 안쪽을 잘 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씻은 후에는 통기성 좋은 면으로 된 옷을 입어주세요. 허벅지 안쪽은 습하고 따뜻해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고 숨 잘 쉬는 면이나 마 소재의 속옷을 입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같은 인공 섬유의 속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옷감은 땀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면 100% 속옷을 넉넉한 사이즈로 입으라고 권합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피가 잘 돌지 않게 하고 림프액도 잘 흐르지 않게 합니다. 넉넉한 면 속옷으로 바꾸고
2주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죠. 세 번째로 나비 자세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피가 잘 돌게 해주세요. 허벅지 안쪽에 피가 잘 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비 자세와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이세요.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어떡하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옆으로 눕혀 허벅지 안쪽을 쭉 펴주세요. 저는 90대인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스트레칭을 5분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피와 림프액이 잘 돌아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가 서로 닿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습제와 파우더를 발라주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은 부위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샤워 후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바르라고 권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옥수수 전분이나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서로 닿아 생기는 짓무름과 발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 관리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순환과 간 건강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다리 부종과 피로 개선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가장 넓은 부위인 등과 두피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신경계와 면역력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을 만져보세요. 느껴지시나요? 우리 몸의 중심축인 척추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부위는 우리 신경계의 핵심 통로입니다.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우리 신경계의 중심인 척수와 뇌가 직접 연결된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신피로, 두통, 심지어 면역력 저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등을 제2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장기와 연결된 경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이죠. 서양의학에서도 척추 건강이 자율신경계와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등과 두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 주변 근육이 굳어지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며 결국 만성 피로와 두통으로 이어집니다. 두피 순환이 나빠지면 탈모도 가속화됩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등과 두피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5분간 등 근육 풀어주기. 나이가 들면 등 근육이 굳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옆으로 구부리세요. 양쪽으로 각각 5번씩 반복합니다. 그 다음엔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 등 근육을 늘려주세요. 너무 힘들면 어떡하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누워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양팔을 옆으로 쭉 펴세요. 그대로 무릎을 천천히 양쪽으로 돌려주면 등 근육이 풀립니다. 저는 90대인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스트레칭을 5분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등 근육이 유연해지고 하루 종일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목욕 후 천연 오일로 등 마사지하기. 등은 혼자서는 닿기 어려운 부위라
많은 분들이 관리에 소홀합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등 마사지 브러쉬나 롤러를 사용해 보세요. 목욕 후 피부가 약간 촉촉할 때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바르고 등 마사지 도구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척추 양옆과 어깨 주변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등 마사지를 부탁하라고 권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벽에 마사지 롤러를 부착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두피 혈액순환 촉진하기. 두피는 우리 뇌와 가장 가까운 부위입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 기능도 향상됩니다. 샴푸할 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손톱으로 긁지 말고 손가락 패드 부분으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60년 넘게 매일 아침 빗으로 두피를 두드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빗으로 두피 전체를 가볍게 두드리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두뇌가 활성화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제가 90대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등과 두피의 건조함 예방하기.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등과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 후에는 등에 보습 로션을 발라주세요. 직접 닿지 않는 부분은 스프레이 타입의 로션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두피 건강을 위해서는 자극적인 샴푸를 피하고 천연 성분의 순한 샴푸를 사용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로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과 두피 관리는 단순한 미용이 아닙니다. 우리 신경계와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피로와 두통 개선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모든 비밀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네 부위를 매일 단 5분씩만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 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그러나 제 60년 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건강해지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저도 70대에 무릎 통증이 심해 거의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90대인 지금도 매일 진료를 보고 골프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아마 한 달 후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이 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5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투자를 시작해 보세요.